교내 곳곳에 설치된 30km 제한속도 표지판. 하지만 택트라이더들에게 이 제한속도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마치 경주라도 하듯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오토바이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학교 정문 중앙에 설치된 표지판들. 분명 천천히 진입하라는 의미일 텐데요. 택트라이더들에게만은 예외인 듯합니다. 한 손 운전은 기본. 주행 중 통화는 선택.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저 자그마한 오토바이에 3명이나 올라타 있는 모습은 택트의 성능이라도 과시하려는 걸까요? 맨 앞쪽에 앉아있는 동승자의 모습은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인곡관 입구의 일방통행로. 택트에게 있어서 일방통행로 역시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과연 택트는 라이더들의 장난감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 운전자, 오토바이 정비는 제때 해주고 있는 걸까요? 과속주행은 교문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학교 외문 앞 45번 국도.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이동하는 일반 차량들의 속도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위험성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학교를 빠져나온 택트 한 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과감하게 국도로 진입합니다. 차선 위반, 그리고 신호 위반까지. 우리의 택트는 못하는 게 없는 듯 보입니다. 정원 초과, 중앙선 침범, 난폭 운전, 차선을 위반한 역주행까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한서대학교는 지방대학의 특성상 불리한 통학 환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취 학생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자취 학생의 수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학교와 학교 주변을 이동할 목적으로 50cc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 즉 택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내 지형 전반이 경사가 심한 언덕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 걸어서 등교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여유로운 출석을 위한 수단으로 택트를 선택하는 현실입니다. 나도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씩 있으면 하나 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술관 올라올 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예술관 올라올 때 걸어 올라오기 너무 힘든데 여름에 덥고 이럴 때 편한 것 같아요. 예능강까지 우선 수업을 받는 입장이니까 걸어 올라오기가 힘들고 또 짐이 많을 때 불편한 게 많아서 택트를 이제 구입을 했어요. 이제 군대 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싸게 샀는데 택트가 있으니까 짐 나르는 것도 편하고 또 이동 수단도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한 5분 전에만 올라와도
지각 결석은 안 하게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 학교 주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택트는 이제 학생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편리함의 이면에 존재하는 언제 일어날지 모를 안전사고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나씩 있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랄까 안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니까요. 좀 많이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헬멧도 안 쓰고 좀 위험하게 많이 다니니까 빠른 속도로 또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빨리 달리거나 하면 좀 겁도 나고요. 또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소리 좀 크게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뭐 서 있거나 아니면 도서관 앞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게 좀 안 좋죠. 이 학교 정문 앞에서 이제 여기 하이마트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네, 특히 술 먹고 타는 사람들 안전장치도 없고 헬멧을 쓰는 것도 아니고 두세 명씩 역주행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택트를 이용하는 학생들만의 문제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학교에서 움직이는 많은 운전자들의 의식 구조에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사고는 운전자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놓고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새벽에 이슬 내릴 때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눈이나 비가 오던 그런 밤이나 새벽 같은 때 보면은 이렇게 자주 미끄러져서 이렇게 턱이나 이빨 같은 거 깨지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학생들 술 먹고 이제 내려올 때 막 방지턱 그냥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는 것도 한번 봤고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위험하죠. 위험하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 두세 명씩 타고 다니고 이게 솔직히 자기네들만 위험하면 되는데 괜히 다른 차에 피해를 주면은 피해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사고를 나는 것도 몇 번 봤고 사고 나서 다치는 것도 봤고 이게 다 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택트가 와서 박는 것도 봤는데 이제 차가 더 이게 많이 이제 다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위험하죠. 제가 작년 아니고 재작년에 제가 스쿠터를 타고 다녔었는데요. 제가 운전하면서도 좀 위험한 일이 있었고, 또 제가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2번 봤거든요. 사고 나는 거 이렇게 운행해서 많이 위험하죠. 2006년 11월 현재까지 학교를 출입하는 택트의 수는 약 100여 대. 이 중 대부분의 택트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자취율이 높은 계열의 학과 학생들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예술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택트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학생 중 소형 오토바이 이용자 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면허증조차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는 학생들이 34%에 이르고 책임보험의 경우 82%라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사고의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1%의 학생들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절반 가까이 학생이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대답함에 따라 택트 이용자들의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지난 10월 학교 정문 앞 학사촌 길목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A군을 만나보았습니다. 장래 희망이 사육사였다는 A군은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나이지만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 현재의 학업은 물론 이듬해에 예정되었던 군입대까지 모든 계획이 무산된 채 가슴 아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스쿠터 형식과 일반 오토바이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쿠터 형식은 오토바이가 소형이고 자동기어 변속 장치로 되어 있으며 값이 저렴하여 별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쿠터 형식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막연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서 오토바이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그 종류의 대수를 막론하고 동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상당한 속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운행 시 속도감을 느끼기 위해서 과속을 하게 되고 돌발 사태에 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무면허 운전하는 125cc 이하 오토바이의 경우 도로교통법 154조의 제43조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단속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6개월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이 상실되고 교통피해, 인적피해 발생 시,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로 적용을 받게 되며 최고 5년 이하의 금고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대에서 제공한 한서대학교 일대 교통사고 현황 자료입니다. 이 중 대곡리 오토바이 사고는 2004년에 3건, 2005년, 2006년에 각각 1건으로 언뜻 그 수가 매우 미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경찰에 신고 접수된 사고만을 기록한 자료로서 대부분의 사고들은 사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 중 운전자 본인의 실수로 넘어지며 다치는 사고는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텍트라이더들은 이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면서요, 브레이크나 뭐 빙판길이나 이럴 때 갈 때, 그리고 골목길 그런 데 갈 때는 차가 막 튀어나오니까 서로 부닥칠 위험도 있고, 그래도 오토바이가 우선은 편하니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택트를 타게 되면 이렇게 경사가 많이 져가지고 브레이크를 사람들이 많이 잡게 되는데 브레이크가 많이 빨리 마모가 돼가지고 금방금방 타는 사람들이 그걸 빨리빨리 안 고쳐져가지고 가끔 가다가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내려가다가 차가 갑자기 껴드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은 난감하잖아요. 이렇게 딱 안 멈춰지니까. 그럴 때 가끔 접촉사고 한 번씩 나고, 그리고 또 밤에 또 대공리에서 술 먹으면은 사람들 또 이제 술 먹고 이제 나가서 택트 타는데 이제 또 음주운전이라는 게 또 그렇잖아요. 가다가 많이 깔기도 하고 사고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하고 혼자 가다가 넘어지는 것 같기는 차랑 부딪히기는 좀 근데 밤에 차랑 부딪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큰 거고 사고가 부딪히면은 일단 커지니까 그쵸 위험하죠 그것도. 위험하죠 택트. 있잖아요. 그 스피드 카페 앞에 쪽에 막 버스 많고 그거 참 위험해요 거기가. 거기서 좀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눈 오거나 비 왔을 때 그게 길에 미끄러지고 그런 거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질주 본능이죠 그건. 그 참지 못하는 그 대공리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거 생기면 좀 빡치잖아요. 뭐 그런 이유? 한번 타보면 알아요. 잘못하면 안 위험해요, 그게. 예?
그냥 잘 운전하면은 뭐 되게 먼 거리도 아니고 네, 좁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택트요? 네, 위험하긴 위험하죠. 근데 시간상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택트를 이용하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12월 달이 되고 나니까요, 눈이 오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가끔 넘어지는 일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잠깐 또 사고 날 뻔했거든요. 조금 넘어졌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지금 방금 찢어진 건데요. 그런 거 있어도 또 타게 되고 막 그러네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교내 오토바이 사고는 어느 대학이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11월 22일에 학생 지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협의점이 도출이 됐고 2007년 1학기부터는 그 논의된 바대로 시행하기로 예정입니다. 네,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는 오토바이가 학교 출입할 시에 그 출입 허가증을 받아서 그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내용입니다. 우선 그 신청 절차는 그 각 학과에서 출입 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그 학생처에서 출입 허가증을 일괄 지급해서 그 오토바이에 직접 부착을 해줄 예정입니다. 아주 식별하기 편하게끔 크게 만들어서 교내는 물론 교외에서도 먼 거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예정이고 만약에 사고라든가 뭐 난폭 운전 등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구성원들이 쉽게 보고 저희 학생처에 사안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그 위배되는 행위가 3번 이상 일어났을 시에는 그 학교 내에는 출입을 못하게끔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2002년 영국의 심리학자 캐럴 로스웰과 인생상담사 피트 코언이 만든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를 계산하는 공식, 즉 행복지수에 따르면 건강과 돈, 안전, 선택의 자유 등 생존 조건이 잘 충족되는가를 묻는 항목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BBC 방송의 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복위원회에서 제시한 행복헌장 10계명에서도 그 첫 번째로 일주일에 3회 이상 꾸준히 운동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로부터 위협받게 되는 우리의 안전,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잃게 되는 건강과 재산 등 너무도 많은 담보들을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팩트에 매달아 놓은 채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없어요. 솔직히 불편한 점은 없고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운동이죠. 운동. 네, 운동되고 학교가 높다 보니까 그냥 운동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보고. 그 현재 45번 국도 앞 정문에서 예술관까지 고도가 약 72m이고 또한 그 거리는 1100m, 경사도는 약 7.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경사를 운동할 경우에는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정확한 계산은 직접 걸어서 또 직접 측정기를 달고 측정을 해야 되지만 어떤 공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했을 경우에는 약 61kcal가 다다르게 됩니다. 어떤 61kcal의 열량은 사실 개토의 한 캔을 먹는 열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이 경사 자체가 완경사와 급경사가 2차례에 걸쳐서 교대로 펼쳐져 있는 관계로 사람 인체에 상당히 좋은 운동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학생들이 우리 대학교 4년 동안에
꾸준히 이 경사를 걷기 운동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사회생활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교통사고 추세자료 중 1990년부터 2004년까지의 1륜차 교통사고 부문 통계자료입니다. 위 통계에 따르면 발생 건수는 17,124건에서 6,635건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지만 사망자 점유율은 9%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토바이 사고 중 10명 중 1명의 사고자에게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자제 좀 해줬으면 조심 있게. 다 자식 같고. 내 자식 같지. 내 자식이 저러면 어떡하나 하고. 그냥 이렇게 많잖아. 학생들 서로 생각해서 서로가 똑같은 학생 입장이니까 서로 조심 있게 하이바도 좀 써고 그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더라고. 막 다 물법 까가지고 편리하게 하고자 이용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본인은 물론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경우도 많고 사회적인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정해주는 규칙에 잘 따르셔가지고 앞으로 무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전인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과제를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두운 밤길에서 이제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 저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바이에서 떨어져서 얼굴을 땅바닥에다가 부닥쳐서 코뼈도 부러지고 눈도 다치고 그래갖고 전치 한 22주 나왔어요. 그게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다칠 수도 있는데 또 속력을 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학생들을 보면 저희 과에서도 이제 지금은 여자 학생들이건 남자 학생들이건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학생들을 보면 우선 속력을 막 내고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치는 학생들 많이 봤어요. 사고도 많이 나고 특히 여학생들. 해주고 싶은 말은 천천히 다녀도 될 거를 속력을 내서 굳이 그렇게 다니나,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예. 여기 주유소가 기름이 안 돼. 그것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처리 돌발 사태에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로 직결되는 현상입니다.